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대전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이 사연은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이며 너무 끔찍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7년 전쯤 2016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죠. 일단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간병인 일을 하기 전 정말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30년 넘게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를 하고 살았고, 나이가 50이 넘었을 때 금전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남편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일명 먹튀 사기를 당했고, 그 뒤로 남편은 좌절감 때문에 매일 술만 마시고 지내는 게 일상이었죠. 거기다 하나뿐인 아들까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를 다쳐 하반신 마비까지 오게 되었고, 아들은 병원에만 누워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악재가 겹치니까 귀신이라도 씌었나 싶어 근처 용하다는 무당집부터 스님까지 찾아가 봤지만 해결되는 건 없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지만 남은 가족들 걱정에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저와 비슷한 연배의 여자 보호자가 한 명 있었는데 갑자기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아들은 좀 어때요? 그렇게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저도 모르게 개인적인 집안 사정을 털어놓고 말았죠. 여자는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저에게 좋은 제안을 한 가지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한번 일해볼래요? 그 여자는 저를 보고 간병인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는 말이었는데 30년간 집안일만 했던 제가 남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됐지만 금전적으로 워낙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할 처지도 아니었죠. 무엇보다 간병인 자격증도 없는 저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준다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의 소개로 대전 신흥동에 위치하는 단독주택에서 간병인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그곳은 30대 딸과 그리고 간병이 필요한 60대 아버지가 거주를 하던 곳인데, 딸이 출퇴근 시 간단한 집안일과 아버지 식사만 챙겨주면 된다고 하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환자인 아버지는 사고로 양쪽 눈이 실명이 되었고, 거기다 왼쪽 귀까지 들리지 않는다고 딸에게 직접 듣게 되었죠. 아버지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편하게 미정이라고 부르세요. 미정이는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보통 7시에 퇴근을 한다고 했고, 원래 점심만 챙겨주면 된다고 했으나 혼자서 아버지를 챙기는 모습이 너무 딱해 보여 저녁 밥상까지 차려놓고 퇴근을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간병 일을 하는 동안 남편이 아들을 돌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저는 주말을 제외하고 미정이네 집에서 간병 일을 하며 지냈고, 이 일을 한 지 2주 차에 접어들었을 때 미정이에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아주머니 죄송한데 이번 달까지만 일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실수라도 한 건가 의문이 들어 이유를 물었지만 미정이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말뿐이었죠.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했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일을 그만두기로 약속한 날이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미정의 아버지가 저를 불러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서요.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글쎄 요즘 들어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꿈인지 현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잠을 잘 때마다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는 느낌이 들고 아침이 돼서 눈을 뜨면 온몸이 아프다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 몸을 살폈더니
멍든 부위도 없고 피부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괜찮으신데요? 그리고 아버님, 요양원 문제는 미정이하고 상의해 보세요. 저 사실은 며칠 후에 그만두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미정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더군요.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그날 저녁까지 차려놓고 집을 나오는데 현관 앞에서 미정이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닌 어떤 남자와 같이 서 있더군요. 아주머니,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일이 좀 많아서. 근데 옆에 누구야? 남자친구? 저는 인사를 하고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득 미정이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정이를 불러 아까 낮에 들었던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표정이 엄청 안 좋아지더니 그냥 집으로 들어가 현관을 닫아버리더군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아버지를 걱정하는 딸이 옆에 있는데 뜬금없이 요양시설 이야기를 하니 미정이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마지막 간병일을 하던 날 정말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고 벌써 내일 모레 60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집에서 한 달간 간병일을 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정이네 가족들과 정이 들었고 그날은 특별히 제 사비로 소고기까지 사서 저녁 반찬을 준비했었죠. 저녁 준비를 끝내고 미정이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데 자꾸만 저를 보고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말씀해보라고 했더니 누군가 밤마다 찾아와 본인을 폭행하는 것 같다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혹시 꿈에서 그런 거예요? 저는 며칠 전 미정이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라서 되물었더니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잘 모르겠다는 애매한 대답을 하셨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미정이와 그리고 앞전에 마주쳤던 남자친구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를 하고 나서 집을 나왔고 아들 병원으로 가서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정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집으로 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장 택시를 타고 찾아갔더니 미정이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고 미정이는 저를 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제가 차려놓은 된장찌개를 먹다가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쓰러졌다고 하는데 찌개 안에 무슨 짓을 했냐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저는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미정이 아버지를 먼저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언제 쓰러지셨는데? 119는 불렀어? 그러니까 미정이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언제 신고했냐고 묻더군요. 아마 갑자기 쓰러지는 아버지를 보고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대신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나도 구급대가 오지 않길래 제가 다시 신고를 했었죠. 급한 대로 인터넷에서 배운 심폐소생술까지 하면서 구급대가 오기만을 기다렸고 제가 전화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대와 경찰까지 도착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미정이 아버지는 큰 고비를 넘겼다고 들었고 며칠 입원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차려준 된장찌개에서 소량의 독극물이 발견되었는데 그로 인해 억울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더욱 불리했던 건 제가 간병인 자격증도 없이 일을 했던 점과 하필 그만두는 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미정이는 저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제가 보복심에 그런 것 같다고 미정이는 진술을 했고 저는 졸지에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죠. 하지만 일주일 뒤 미정이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녹음기로 인해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었고 결국 범인은 자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찌개에 독극물을 탄 범인은 미정이의 남자친구였는데 가끔 데이트를 하던 도중 아버지 때문에 일찍 들어가야 하는 여자친구를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 일로 인해 남자친구는 자주 토라지는 모습을 보였고 집안 사정을 이해 못해주는 남자친구에게 미정이는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던데 그럴 때마다 집까지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미정이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간병인을 쓰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그걸 알고 있던 남자친구가 직접 간병을 해준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철없는 남자친구에게 아버지를 맡기는 게 딱히 신뢰가 가진 않았지만 잘 삐지는 성격 말고는 굉장히 착했던 친구라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더군요. 아버지가 눈만 안 보일 뿐이지 행동이나 대화를 하는 건 괜찮으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며칠간 남자친구와 같이 집으로 들어왔고 제가 그만두면 남자친구가 직접 간병을 하기로 했다고 했죠. 그런데 당초 간병에는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괴롭힐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제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음식에 독극물을 넣었고 사건은 그날 밤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병원에 이송됐던 미정의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녹음기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남자친구 목소리가 녹음이 돼 있었던 겁니다. 제가 녹음본을 직접 들어보진 못해서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미정이에게 들은 내용으로는 남자친구가 또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가 담겨 있었는데 약의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었죠. 얼마나 먹어야 죽을 수 있는지, 음식에 넣으면 효과가 있는지 그런 이상한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는데 남자친구는 미정이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이 들게 되면 두꺼운 이불로 몸을 감싸고 나서 온몸을 밟고 다니는 행동까지 했다더군요. 제 생각이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미정이 아버지가 몸이 아프다고 말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미정이 아버지 덕분에 저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죠. 미정이는 의심해서 죄송하다며 저를 찾아와 사죄를 했고 그 인연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남편과 둘이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있고 아들의 건강도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 당시는 사는 게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웠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지내고 있네요. 괴들남님 채널 너무 잘 보고 있고 시청자분들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